안녕하세요. 원비톡으로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좀 비슷한 컨셉을 가져가고 싶어서 저번에는 부금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작년에 재밌게 배웠었던 디제잉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디제잉이라고 한다면은 클럽에서 이렇게 음악 틀고 되게 좀 타락한 그런 세계의 그런 사람들 같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이미지가 좀 더 씌워져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원래 이 DJ라는 사람들이 음악을 끊기지 않게 유지해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디제잉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DJ를 배우면서 배웠던 기초적인 거랑 그다음에 그거를 응용을 했었던 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연했을 때 느꼈던 약간 레트로스펙티브 같은 걸로 미톡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DJ들이 제일 먼저 듣고 시작을 하는 말은 이겁니다. Don't stop the music. 그러니까 음악을 절대로 멈추지 마라. 멈춘다는 것은 결국은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하는 건데 거의 대부분 음향 사고가 나거나 만약에 자기가 실수를 해서 다른 노래를 튼다거나 아니면 실수로 전원을 꺼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을 DJ 세계에서는 상당히 좀 악몽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배울 때 가장 처음부터 들었던 얘기는 Don't stop the music. 음악을 절대로 멈추지 마라라는 거였습니다. DJ, 그러면 저희가 DJ라고 하면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뭐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나왔던 다프트 펑크도 있고 요즘 많이 잘 뜨고 있는 체인스모커스랑 마시멜로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이 사람은 가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DJ이자 프로듀서였던 아비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알고 있는 제가 선정한 탑4 DJ들입니다. 목표는 이제 모인 사람들의 그 분위기를 조율을 하고 그다음에 대충 눈치를 봐서 음악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DJ들은 성격만큼 되게 다양한 백그라운드 출신들이 많아요. 프로듀서들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는 악기를 하다가 넘어온 사람들, 심지어는 그냥 골드만삭스의 CEO가 나 갑자기 음악을 배워보고 싶어 하고 시작을 했었던 경우도 많아서 되게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DJ라는 것은 음악을 좋아한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DJ 간단하게 제가 어떤 기본기를 배웠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앞에 보시는 거는 나중에 설명드릴 그 소프트웨어고요. DJ들이 거의 생명줄처럼 들고 다니는 레코드 박스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배우는 거는 비트 매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송 애널리시스 그러니까 노래를 딱 들었을 때 얘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템플릿처럼 저희에게 가르쳤었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렇게 딱딱딱 끊어지는 것처럼 파형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음악을 올려놓으면 그게 오디오 파형처럼 이렇게 전송이 돼서 여기서 이제 드럼이 일어납니다. 쿵쿵쿵쿵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고요. 요거를 이제 마디마다 끊어놔서 볼 수 있게 해놓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요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배우는 건 비트 매칭입니다. 이거를 귀가 열린다, 이어 오프닝이라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쉬워요. 이제 같은 BPM, 같은 빠르기를 가진 노래 두 개를 들었을 때 싱크가 맞아야 되는데 그 싱크가 안 맞을 때 저희가 DJ 머신으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턴 트랙인데 요 놈을 살짝살짝 돌려서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각 비트는 킥이랑 베이스가 있는데 킥은 이제 뭐 드럼을 치시는 분들은 이미 알겠지만 쿵 하는 가장 베이스음이고요. 쿵이 서로 맞아 떨어져야 이 노래가 자연스럽게 맞물려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건 마치 약간 클락 스피드 맞춰주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페이스 미스매치가 나면 정말 뭐야 이 노래들 왜 이렇게 지저분해라고 바로 들어도 알 수 있게 그런 대형 사고가 나고요. 이 비트가 매칭이 돼야만 서로 이제 자연스럽게 트랜지션이 가능한 스테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배우는 거는 노래 두 개 같은 BPM을 틀어놓고 막 섞어 놓은 다음에 자 이제 둘이 한번 비트 매칭 해보세요 라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는 참고로 피아노를 치지만 박치라서 요거는 정말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빨리 끝내는 사람들은 한 3일 만에 종료를 할 때도 있고 이게 정말 안 되는 사람은 길게는 4개월까지도 걸린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저는 3주 만에 겨우겨우 통과를 해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스테이지는 이제 노래를 보고 템플릿화를 하는 건데
모든 노래는 제가 정리했을 때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인트로로 뭐 이렇게 JYP 뭐 이런 그런 인트로 비트도 있고요. 아니면 쿵짝쿵짝쿵짝이 한 8비트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갑자기 멜로디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분위기를 고조화하는 빌드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팡 하고 터지는 이제 드롭 부분이 있고 이거를 2절에서도 비슷하게 한 다음에 아우트로로 끝나게 됩니다. 제가 말로만 설명하면 뭔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좋아하는 노래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멜로디 부분입니다. 멜로디 부분에서 쭉 이렇게 진행되다 8비트마다 바뀌는 여기서 이제 빌드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8비트마다 계속 분위기가 바뀌게 되고요. 세는 것마다 이제 16비트가 될 수도 있고 32비트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 가지고 총 8비트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요거는 세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나중에 계속 노래를 듣다 보면은 이런 구조로 계속 반복되는구나라는 게 보이게 될 겁니다. 물론 모든 노래가 그런 건 아닌데 DJ들이 트는 노래들은 꽤나 단순하고 이런 반복적인 템플릿으로 노래를 보고 이제 애널리시스를 하게 됩니다. 해서 멜로디, 이제 가사 나오고 빌드업은 이제 좀 더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점점은 빨라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 드럽은 이제 뭐 다들 알다시피 뛰어노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건 다 알았으니까 요거를 완성시키는 데까지는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요 기본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배우는 건 이제 송 트랜지션, 즉 노래와 노래를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하면서 저희가 제일 필요한 건 이제 필터를 조절하는 것, 그다음에 두 노래가 약간의 BPM이 다를 때 서로 맞춰주는 것, 그리고 사운드 이펙트 살짝 휘웅 막 바람 소리 나고 그런 이펙트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각 노래마다 이제 볼륨, 어느 한쪽의 노래가 완전 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볼륨 컨트롤 같은 이 기능을 동시에 조절을 해야 되는 테크닉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 부분으로 보시는 게 필터고요. 위에서부터 하이 패스, 미드, 로우 패스 필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아래는 이제 볼륨 탭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사운드 이펙트를 넣을 수 있는 각 넛마다 기능들이 따로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리버브가 있고 갑자기 촉이 있고 따따따따 소리 나는 첩이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이거는 DJ 머신의 가격에 따라 살짝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BPM 조절 라인인데 여기 하나 있으면은 반대쪽에도 하나 있겠죠. 그래서 각 턴테이블마다 노래를 하나씩 틀 수 있는데 그 노래를 서로 이제 잘 맞물리게 돌아가게 하는 게 DJ들의 역할입니다. 이것들은 각 채널마다 하나씩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초보자들이 배울 때는 노래 두 개만 가지고 놀기 때문에 여기서도 딱 두 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 채널, 3번 채널을 가까이 있으니까 주로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송 트랜지션에 대해서 어떻게 DJ가 송 트랜지션을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노래 구조가 인트로 비트가 있고 멜로디 라인이 있고 빌드업이 있고 드랍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노래 하나를 틀고 있다가 다른 노래로 자연스럽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요거를 고민하는 것을 저희는 믹싱 포인트를 고민한다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다 보면 드랍 끝나면 어차피 새로 또 멜로디가 나오니까 여기서 적절하게 뭔가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이미 저보다 DJ 활동을 더 빨리 배울 수 있다는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답은 가장 기본적인 트랜지션인데 드랍일 때 비트 매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BPM이 같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몰래 몰래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칭이 되는 순간 아우트로에는 사실상 멜로디가 없고 이제 빠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때 멜로디 라인이 나오면서 두 번째 노래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또 노래 두 번째 거는 또 이제 진행되다가 다시 다른 채널에 있는 걸로 또 바뀌겠죠. 하지만 이게 제일 기본적인 트랜지션인데 저도 사실 말로 설명하니까 이게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인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상 첫 번째 노래가 드랍일 때 다들 비트 매칭을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노래가 빠질 때 새로운 노래의 멜로디 라인으로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랜지션이 있고요.
잘하는 사람들의 트랜지션은 더 종류가 다양합니다. 저는 이제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정말 베이직한 거고요. 더 기본적인 거는 노래 하나가 끝나면 바로 노래 두 번째 거를 트는 건데 요거는 사실 그냥 플레이리스트를 트는 거와 비슷한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노래 두 개가 있는데 약간 키도 비슷하고 멜로디도 비슷해요. 이 블랙핑크의 핑크 베놈이랑 그 박재범의 몸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두 개 나중에 시간 나시면 들어보면 정말 비슷한 구조인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그냥 아예 동시에 틀어놓고 하나는 볼륨을 낮춰놓은 다음에 드랍이 나올 때 다른 노래 드랍을 사용해서 진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빌드업은 여기까지 해놓고 드랍은 이렇게 가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노래로 넘어가는 그런 트랜지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멜로디 믹스가 있는데 만약에 첫 번째 노래가 가사가 없고 그냥 멜로디만 나와요. 근데 두 번째 노래에서는 이 보컬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제 조건은 둘이 플레이하는 키가 맞다는 가정하에 동시에 틀어놔도 자연스러운 믹스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거를 많이 하는 DJ들은 인터스텔라의 부금을 틀어놓고 대충 BPM을 맞춰서 다른 노래 가사를 틀어버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믹싱이 가능한데 요거는 되게 어려운 믹싱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보컬이 정확하게 싱크를 맞춰야 되는 경우도 많고 정확하게 뭔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게 많아서 이거를 자주 하는 DJ는 정말 통찰력이 뛰어나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뭔가를 만들었다든지 일단 실력과 통찰력이 상당히 강한 DJ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사일런스, 그러니까 정적을 이용해서 트랜지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노래가 되게 여운이 남는 노래였어요. 그럼 잠시 멈추고 한 5초, 6초 있다가 두 번째 노래를 틉니다. 이러한 전개를 가져갈 때는 주로 장르를 한번 바꿔보거나 이제 분위기를 살짝 전환할 때 자주 쓰는 트릭인데 요거는 저도 실제 공연을 할 때 한번 해봐서 아, 이게 내가 좀 너무 빡센 분위기로 가다가 한번 한 템포 쉬고 가야겠다라고 할 때 이 정적을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믹스 포인트가 있는데 사실 이것 말고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 이렇게 해서 믹스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반박시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가 가능할 정도의 DJ 세계는 정말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해서 저도 이렇게 배울 때 많은 부분을 다른 사람들을 보고 프로 DJ를 보면서 아, 저렇게 믹스가 가능하구나, 대단하네 라고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이 필터를 컨트롤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깊게 파고 들어가면 심연으로 빠져 들어갈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위에 있는 하이패스 필터는 이제 주로 보컬들이 노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주로 여성 보컬들이 좀 더 피치가 높고 고주파 소리로 여기서는 치환이 되기 때문에 하이넙을 줄여버리면은 이 보컬이 아예 들리지 않는 경우거나 약간 뭉개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남성 보컬과 약간 미드 음역대를 차지하는 기들 피아노가 있겠고요. 일렉 기타도 살짝 들어가기 때문에 미드를 줄여버리면 중간이 허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직접 보여드리고 싶지만 제가 머신이 없는 관계로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로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드럼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생각 드는 게, 아, 내가 그럼 로우 패스 필터를 아예 줄여버리고, 그러면은 하이 미드, 보컬만 남겠네. 이 보컬을 아까 믹스 포인트 한 것처럼 그냥 이 멜로디만 나오는 거에다가 씌우면은 드럼 비트가 안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믹스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믹스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노래가 이렇게 구렁이처럼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 들어갈 때도 이 필터를 잘 이렇게 조절을 해서 넘어가는 편이라 이 필터 컨트롤은 정말 중요한 기술이자 제일 어려운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는 BPM 컨트롤이 있는데 BPM 컨트롤은 여기서의 레인지는 이 머신에서의 레인지는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이 대충 기기를 봤을 때는 30bpm까지 플러스 월 마이너스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BPM을 저희가 건들게 되면요. 오디오 퀄리티도 건들게 돼요. 그래서 남성의 목소리가 나오다가 갑자기 BPM을 올리게 되면 여성의 목소리로 천천히 변화하는 웃긴 상황이 일어나는데 이러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인베디드나 신호 처리하시는 분들이 좀 친숙하게 들을 건데 일단 이 BPM, 이 프리퀀시를 건든다는 거는 시스템의 불안정을 조금 야기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발생되는 레이턴시가 정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턴시를 맞춰주기 위해서 계속 비트 매칭을 해줘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를 안 건드는 게 최고인데 10bpm에서 15bpm 정도는 일반적으로 컨트롤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배우는 데가 한 3개월 정도 걸렸는데요. 많은 연습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준비되면 이제 저의 사운드 세트, 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게 되는데 일단 장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간하면은 같은 BPM 최소 10에서 15 BPM 정도의 차이가 나는 BPM으로 맞추는데 엔간하면 다 맞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따로 이 BPM 넙을 건드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트로랑 아우트로 노래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인트로 노래는 제 취향은 간지러운 멜로디를 통해서 이렇게 빌드업이 되는 그 오케스트라가 약간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점점 그러다가 한 번에 빡센 비트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우트로는 좀 여운이 남는 거를 하는 게 제 취향입니다.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인트로와 아우트로를 구성하면 돼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전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스토리텔링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했었던 거는 처음에는 빡세게 갔다가 천천히 멜로디하게, 루즈하게 내려왔다가 다시 강중, 약중, 강으로 끝내는 방식을 썼었습니다. 이제 이 과정을 하면서 꽤나 유용한 툴들이 많았는데 비트포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얘네가 DJ들이 사운드셋을 구성할 때 제일 많이 가는 곳이고요. 여기가 좋은 점은 오디오 퀄리티가 되게 괜찮습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주로 트렌드를 따라가기도 하고 탑 DJ들의 요즘 트렌드 하는 곡들도 찾아볼 수 있고요. 좋은 점은 이제 아래 보시면은 BPM도 나와 있고 어떤 키로 이게 연주가 되는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해서 일단 무료 버전은 여기까지만 들려주고 대충 이 부분이 이 노래의 키 피처들만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요거를 보고 대충 이 노래 사야겠다라는 거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코드 박스가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소프트웨어고요. 요거를 통해서 저희가 오디오 스펙트럼을 분석을 할 수 있고 요거에 따라서 이제 요 라인들이 잘 맞아 떨어지는가를 보는 게 이제 비트 매칭이고요. 이렇게 해서 비트 매칭을 할 수도 있고 그 아래 노래를 아카이브 해놓은 거를 이렇게 보면서 나 이번에 뭐 그냥 클럽하우스 세트 틀어야겠다 하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노래들이 싹 다 나오게 되고요. 그런 걸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레트로스펙티브를 말씀드리자면은 공연을 해봤을 때 이 DJ들이 참 까다로웠었던 게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맞춰가면서 노래를 순간순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느꼈고요. 그 해당 공연장의 분위기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이 과연 이 공연장에 맞는 그런 분위기인가, 그리고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곡들인가라는 거를 한번 물어보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서로 DJ들이 한 DJ가 끝나면 두 번째 DJ가 가는데 그때 절대 음악을 끄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음악을 끄는 순간 다들 나가거든요. 뭐야 분위기 깨네. 너 때문에 분위기가 깨졌잖아 이러면서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아티스트가 들어올 때 약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냥 쉬운 비트로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사실 제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직은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약간 리스펙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때그때 상황 변화에 따라서 노래도 플렉시블하게 바뀔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초보자에게는 좀 더 고난이도 기술이기 때문에 그냥 재밌게 즐기다 오자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DJ 하면서 되게 좋았던 점은 일단 이 라이브 씬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과 음악을 보면서 이거 8비트 정도 뒤에 이거 끝나는구나, 빌드업이 상당히 괜찮구나, 이렇게 끊어서 분석할 수 있다, 이 노래에 대한 피드백을 끊어서 분석을 해서 갖다 줄 수 있구나 정도의 개인적으로 그런 점들이 되게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뭔가 내가 듣던 노래가 더 이상 그냥 좋다로 끝난 게 아니라 야 이거는 빌드업이 진짜 미쳤다, 야 이거는 멜로디가 너무 좋은데 요거랑 이렇게 섞으면 어떨까, 야 이거 두 개 노래가 비슷한데 이거 둘이 섞으면 재밌을 것 같지 않냐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게 이런 인사이트들이 상당히 많이 증감이 되고 또 나중에는 뭔가 노래를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